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3천당 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4일 1시 21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쉽죠, 흐름이. 네, 또 저항대의 저항을 받고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음봉세가 상당히 조금 강했어요. 네, 강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살려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치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인공눈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공눈물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성이 조금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고, 그다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블록버스터 바이오 약품,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현재 뭐 셀트리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이 현재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근데 제가 뭐 셀트리움 헬스케어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경쟁사가 너무 짱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원 그 삼천당 제약이랑 소액주주들 사이에 있어서 좀 그 주주님들과 경영진들 간에 이제 조금 어, 마찰을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많죠, 요즘에. 그리고 그거에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영향을 뭐 받는다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더 주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더 주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어, 바다 근처는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투자가 꺼려지는 구간이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꺼려진다는 뜻은 뭔가 분명히 회사에 문제가 있게끔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게끔 만들거나, 언론이나 아니면은 주체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솔직히 기사 한 번 쓰는데 3, 40만 원이면 쓰잖아요. 20에서 30만 원인가? 그 정도 쓰면은 뭐 사실 기사 하나 쓰는 거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관심 깊게 안 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실 이제 고점에서는 정말 화려하게 코로나 백신이라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뭔가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악재라고 생각해 볼 만한 뉴스들, 뭐 크게 악재도 아닌데, 네, 크게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껄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뉴스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는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저점은 개인들한테 쉽게 안 준다라는 거죠, 보통. 저점은 개인들한테는 쉽게 그 평단가 자체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년 잘 해왔으니까, 예, 뭐, 지금 설립이 된 지도 꽤나 오래됐죠. 거의 한, 얼마 됐죠? 40년도. 60, 거의 8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80년 동안 잘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잘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이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물려도 우상향 종목에서 물리자. 이 뜻은 대략적으로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음, 그러니까 학교를 가보면은 전교 1등이 있고, 뭐 2등도 있을 것이고 꼴찌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대라고 있으면은 전교 1등이 갈 확률이 높느냐, 아니면 2등이 갈 확률이 높느냐, 아니면은 꼴등이 갈 확률이 높느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잘 해왔던 애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왔다란 뜻은 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펀드멘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해왔던 애가 서울대 갈 확률이 높을까? 만약에 당장 근데 전교 1등, 2등, 뭐 3등이라고 해도 중간중간 위기는 오잖아요. 1등이랑 2등이랑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뭐 1등이었던 애가 갑자기 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3등한테 1등 자리에 뺏겼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해오던 그 애가 1등이라는 애가 3등에 갔을지언정 꼴등보다는 서울대 갈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차트 관점에서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켜둔 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죠. 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노규봉님이 어제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여유롭게 보고 가죠. 마이크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요즘에 저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철님께서도 6만 원, 그러니까 매물대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드림이 열릴 것이다. 네. 근데 오늘 못 열었죠. 네. 이게 아닌 거야? 음, 3월 23일, 22일이구나. 이거죠? 네. 어제 읽었던 것 같은데? 음, 의리 있으시다고. 근데 의리라면 의리이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리뷰잖아요. 리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주식이라는 건 어제도 뭐,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 전문가라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이 수익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거에 얻어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 저 역시도 뭐 15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15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 내려갔다가 반등 주는 종목도 있고 반등 주다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제 관점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뭔가 그 얘기는 듣기 싫었어요. 떨어질 때 종목을 어 이제 안 하다가 올라갈 때 되면은 이제 다 올라가고 나서 리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되게 듣기 싫어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항상 떨어지든 올라가든 항상 좀 꾸준하게 리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음. 그리고 6만 원을 돌파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역시 3천 동은 힘이 없고 이젠 지쳐갑니다.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원이 큐브를 매매를 하셨네요. 4,330원에 서현이나 덕성. 오늘 보면은 또 윤석열 테마주만 움직이죠. 윤석열 씨 테마주. 서현, 덕성, 그 다음에 원이큐브. 원이큐브가 지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이고 지금 갑자기 또 올라오는 종목들은 갑자기 이낙연 씨 테마주들도 갑자기 올라오는데요. 네. 동아지제 특수건설. 보시면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보시면은 그쵸? 이 종목들은 그거죠. 그 해저 터널인데 보통 이낙연 씨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매도한 새우글로벌을 한 주 남기고 지나가니까 거래정지. 거래정지 피하는 방법 저는 뭐 상패나 아니면 거래정지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데 그 팁이 있어요. 팁이 있는데 실제 저는 정말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상패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터지는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한 번도 그런 거, 아, 매수했는데 좋아서 좋아 보여서 매수했는데 무상증자 나와가지고 갭으로 뜬 적은 있습니다. 갭으로 뜬 적이 있는데 나름 재수 좋게 빠져나왔다. 네.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뷰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익큐브. 네. 오늘 아마 이 고점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원익큐브 오늘 리뷰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며칠째. 네, 저도 역시 원익큐브를 매매를 했었고, 이 상승 파동에 있어서. 네, 최근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도 매매를 했어요. 어제까지도 매매했는데, 어제는 힘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늦게 와가지고, 매매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전 했습니다. 1, 2, 3, 4. 사거래 정도. 네, 원익큐브가 요즘에 대장이었죠. 예, 기분은 좋다. 다른 날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거래 정지 당하면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리는지 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음, 네. 요즘에 이사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조금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 이거는 약간 그거죠. 급등주. 네, 급등주고 요즘에 근데 대세 자체가 시장이 예매하다 보니까 뭐 인맥주들 대선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은 좀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바이오 주식들은 좀 살짝 재미가 떨어졌고, 작년 한 해는 바이오 주식이 완벽하게 주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이제 아마도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도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관련주들을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까뮤 UNC라는 종목을 들어갔어요. 아침에. 아침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저는 어차피 단타니까 완전 이게 1분봉이란 말이에요. 딱 여기에 들어갔어요. 바이 네, 보이시죠? 9시 한 41분? 2분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바로 슈팅을 주더라고요. 한 몇 초 만에? 한 3, 40초 만에. 그리고 위에 3,320원 정도에 팔았어요, 제가. 예, 그 최고가 3,330원인데 20원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 거의 하한가? 하한가를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호가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눌림 호가가 아닌 거예요. 폭락 호가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안 했죠. 아, 그리고 나서 안철수 씨 까뮤 유엔시는 끝났다. 이러고 혼자 네, 있었죠. 네. 재밌죠, 요즘에. 요즘에는 그 대선주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저 역시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는데 요즘 시장이 좀 스펙타클합니다. 나름대로 그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주나 아니면 정치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여기 와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약바이오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요즘에 보면 올라가는 거 보면 작년 약간 코로나 테마주들 있죠. 코로나 테마주들 뭐 예를 들자면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 약간 이때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때 느낌? 네, 이때 느낌 나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 약간 이때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약간 이 차트랑 요즘에 대선주들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삼천당 제약도 좀 빠르게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추세가 이탈 돌파가 나온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게 좋아요. 추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때가 가장 거래하기엔 가장 편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게 역추세 거래다, 역추세 거래다. 역추세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봉상을 보게 되면은 역추세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추세에 맞게 거래를 하는 건데, 근데 일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방향성이 이제 역배열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빨간색 선인 이제 정배열 시장일 때 나오는 선이고, 파란색 선은 이제 시장이 약세일 때, 종목이 주가가 약세일 때 나오는 선이에요. 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올라가는 말에 얻어 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바로바로 수익도 나고, 손실도 바로바로 확정 지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은 어제도 이제 결국에는 조금 아쉬운 거는 그거죠. 아쉬운 거는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어요.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돌파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에서 또 매수 관점을 볼 것이냐.
예, 아쉽죠. 이거를, 네, 해석을 하는 거는, 차트를 해석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결국에는 이런 데를 돌파해주고 나서 조정을 주는 거랑,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주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돌파하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급등하다가 떨어지는 거랑,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힘의 차이죠. 힘의 차이. 힘이라는 거는 또 돈이고. 돈을 얼마나 쓰고 나서 조정을 받느냐는 또 항상 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흐름 자체는 어제는 조금 돌파해주나? 약간 기대감을 모았다라고 하면 아휴 역시나 역시 약간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추세를 돌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네요. 네. 또 이걸 이제 역추세라고 하죠. 여기 일봉상에서는 역추세 거래가 맞고요. 역추세 거래는 역주세 거래는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엄청 크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끌고 가기가 편하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점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점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빠르게 크게 난다. 라는 장점이 있긴 하죠. 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관적이긴 한데 사실 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이때는 비관적이지 않다가 뉴스가 요즘에는 유난히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여지죠. 뉴스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게 안 주겠다. 좋은 자리들은 이제 안 주겠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